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길라잡이 영상 채널 고정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먹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거대한 철제 괴물 두 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두 척. 하나는 이미 이란 근해에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카리브해에서 중동으로 이동 중입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준비됩니다.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이란 정권 교체가 최선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항공모함을 투입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한 협상 카드일까요? 아니면 실제 군사 행동의 전주곡일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은 재앙인가, 축복인가? 이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봅시다. 왜 우리는 중동의 갈등을 듣고 불안해질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낀다고. 2019년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20% 급등했습니다. 주유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섰고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가격은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불안은 정확한 정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 그 자체에서 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석유의 20%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만약 이곳이 봉쇄된다면 경제학에는 채찍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급망의 한 지점에서 작은 변동이 발생하면 그것이 전달되면서 점점 더 크게 증폭된다는 이론입니다. 중동 갈등은 바로 그 작은 변동의 시작점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95%입니다. 우리 경제는 중동의 안정성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불안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불안을 분석으로 바꿉니다. 트럼프의 발언을 분석해 봅시다. 이란 정권 교체가 최선이다. 이것은 단순한 발언이 아닙니다. 정치적 메시지이자 군사적 신호이며 경제적 협상 카드입니다. 2018년 트럼프는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했습니다. 그 후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습니다. 현재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는 핵무기 제조 가능 수준인 90%에 근접했습니다. 문제는 신뢰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믿지 못하고 이란은 미국을 믿지 못합니다. 47년 트럼프가 언급한 이 숫자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의 기간입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쌓인 불신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파급력은 어떨까요? 2019년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 때 브렌트유는 배럴당 70달러에서 하루 만에 19% 급등했습니다. 한국의 원유 수입 중 중동 비중은 약 70%입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한 달만 봉쇄되어도 한국 경제는 즉각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운송비 급등, 원자재 가격 상승, 제조업 생산 차질, 인플레이션 압력, 도미노는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여러분의 지갑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전쟁이 일어날까?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아닙니다. 미국 경제는 현재 인플레이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은 유가를 급등시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킵니다. 트럼프에게도 부담입니다. 이란 역시 경제 제재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은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협상 전략입니다. 최대 압박을 통한 양보 이끌어내기.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정보를 선별하십시오.
위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공포에 기반한 잘못된 정보입니다. 2020년 코로나 초기 마스크 대란을 기억하십니까? 실제 공급은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공포에 의한 사재기였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국제유가 동행은 한국석유공사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데이터를 참고하십시오. 정확한 정보가 현명한 판단의 시작입니다. 둘째,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중동 위기 시 어떤 자산이 영향을 받을까요? 항공주는 하락합니다. 유가 상승으로 운영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금과 달러는 상승합니다.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정유주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산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마십시오. 셋째, 에너지 효율을 점검하십시오.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서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깁니다. 이제는 에너지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입니다. 전기차, 대중교통 이용, 재택근무 등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넷째, 기회를 포착하십시오. 중국어로 위기는 웨이지입니다.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중동 위기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는 기회입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됩니다. 한국의 에너지 기술 기업들은 이미 세계적 수준입니다.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냉정함을 유지하십시오.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1979년 이란 혁명, 1991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전, 2011년 아랍의 봄. 그때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위기는 지나가고 경제는 회복되며 혁신은 계속됩니다. 다만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준비된 자는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위기에 삼켜집니다. 이미지 37 삽입 명언 배경 벤저민 프랭클린 스타일.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준비입니다. 정보를 선별하고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기회를 포착하고 냉정함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재앙인가 축복인가? 그 답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명언은 길을 비추는 등불일 뿐, 그 길을 직접 걷고 책임지는 것은 그대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